성장성이 돋보이는 유망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매크로팀 최성환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보증권 스몰캡팀, 와, 저력이 정말 상당합니다. 타 언론사 단기 추천 종목 수익률에서도 또 1등을 했더라고요. 리서치센터 전체로 수익률을 평가받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저희 MTN의 종목 황금어장이라고 저희 7시 반에 하는 방송인데 저희가 그 시간에 말씀드리는 종목들 대부분도 다 저희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많은 관심과 또 이렇게 시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해 주실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네, 일단 어떤 기업부터 들어갈까요? 네, 오늘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화일약품인데요.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상당히 차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기업들, 주식들이 계속 올라가고 반면 하락하는 기업들, 또 소외받는 기업들은 계속 소외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화일약품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소외를 많이 받아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일약품은 이 원료의약품 제조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료의약품 매출 비중이 약 80%, 그리고 항생제 쪽,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항생제가 한 13%, 그리고 최근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출이 한 7% 정도 되고 있는데요. 특히 아시겠지만 고령화 사회고요. 또 웰빙 사회,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가 아마 기고만장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셀바이오텍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아마 한 14,000원 정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46,000원 정도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셀바이오텍, 아니면 이런 건강 관련된 이런 식품 쪽에도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동사는 이와 관련해서는 CLA라고 이 뱃살, 그러니까 복부위만 치료제입니다. 이렇게 먹게 되면 이제 뱃살이 빠지게 되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완제품이 아니라 어떤 재료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통 복용하게 되는 약을 보게 되면 완제가 있고요. 그리고 원료약품이 있습니다. 원료약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완제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 원료의약품을 완제까지 만드는 일반 제약사들도 대형 제약사에서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중소형 제약사에서는 이제 완제만 만들고 원료는 가지고 와서 이렇게 파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는 현재 그 원료의약품 시장에서 상당히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원료의약품은 국내 시장은 사실 약가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책에 대해서 이슈가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동사는 일본향으로 매출이 2016년부터 본격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크리스탈 지노믹스라는 곳에 인수가 돼서 또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것들은 어떤 시너지를 어떻게 낼 수가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맞습니다. 작년에 그 크리스탈 지노믹스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고요. 주당 인수가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15,000원이었습니다. 주가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그 피인수 이후에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상당히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현재 주가 수준에서 좀 머물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이 차세대 관절염 치료제를 글로벌 신약으로 좀 개발을 그러니까 임상을 다 완료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국내 식약처에 신약으로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신약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이제 그 신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약의 원료 물질은, 원료 의약품은 화일약품이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은 글로벌 신약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도 팔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반영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하반기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이 관절염 약이라는 게 원래 장기 복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 이제 관절이 안 좋아지면. 근데 여기서 지금 크리스탈 지노믹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놓으려는 관절염 약은 위장에 조금 무리가 없는 그런 약품이라고 좀 어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부작용도 적고 그리고 용량 자체도 상당히 적고요. 약은 적게 먹을수록 좋고요. 아마 제가 이 시간에 그때 셀바이오텍 말씀드릴 때 같이 말씀드렸던 기업이
보령제약이었거든요. 보령제약은 결국에는 고령화수해주고 결국에는 이제 그런 그 고혈압 치료제로 글로벌 신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신약입니다. 상당히 그것 때문에 보령제약의 어떤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컸었고요. 똑같이 화일약품 역시 보게 되면 이 관절염 치료제는 글로벌 신약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 적고요, 용량이 낮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고혈압 치료제처럼 평생 먹어야 되는 약입니다. 이게 사실 딱 먹어서 치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실 그런 약이 아직은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평생 먹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글로벌 시장으로, 글로벌 전체로 본다면 상당히 좀 그런 그 포텐셜, 그러니까 잠재력, 성장 잠재력은 상당히 큰 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2016년부터 일본에 진출을 한다고 하는데 일본이 또 대표적으로 고령화된 사회니까요. 예, 일본 기대감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뭐 한국의 보다는 근데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재정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제 점점 제네릭 비중을 높여갈 생각이고요. 제네릭 비중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또 그쪽에서 수혜가 되는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 회사들이 바로 이제 보게 되면 화일약품 같은 회사들이 향후에 성장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엔 일본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는 훨씬 수익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에 대한 순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평가했을 때 좋으면 그만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점검을 하고 넘어갈게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밸류에이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은 한 980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68억 원 정도 전망됩니다. 물론 급격하게 작년 대비해서 개선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 PER 대비 올해 실적 대비한다면 한 13.5배 정도 됩니다. 현재 제약업종 평균 PER이 한 18배 정도 되니까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크리스탈 지노믹스 최대 주주의 피인수 이후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이제 차세대 관절염 치료제 신약을 이제 국내 허가 받고 글로벌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주가에 반영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화일약품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또 2주 전에 소개해 주셨던 알톤 스포츠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그때 소개해 주시고 25% 넘게 올랐더라고요. 이달 들어서만 25%가 넘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팔아야 되나? 지금 다시 들어가도 되나? 이제 투자 전략을 좀 다시 세워봐야 될 것 같아서 알톤 스포츠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AS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앞서 잠깐 뉴스에서 잠깐 저도 기다리면서 잠깐 뉴스를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린카 해서 실질적으로 그린카 중요하죠. 전기차로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고 있는데 또 하나 보면 바로 이제 전기 자전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매연도 상당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피자 배달부터 짜장면 배달도 이제 전기 자전거로 바뀌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온다면 당연히 전기 자전거 관련된 회사들도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가장 선두 기업으로 알톤 스포츠가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삼성 SDI 배터리를 사용해서 전기 자전거를 만들고 있고 현재 매출을 보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한국이 70% 그리고 일본이 20% 미주 일부 동남아 중국 등이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한 30%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올해 수출 비중이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 자전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3,500대를 판매했는데요. 올해는 8,000대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해외 시장에서 이 전기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현재 이렇게 많이 올라서 제가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긴 좀 아무래도 좀 부담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가지고 계시다면은 좀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신다면 보유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알톤 스포츠가 삼천리에 가려가지고 그동안 꽤 오랫동안 빛을 못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자체 브랜드도 있지만 OEM, 쉐보레나 베네통 이런 데도 납품을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베네통 브랜드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천송이 자전거, 최근에 별그대, 네. 뭐 시진핑도 와서 아. 얘기를 했을 정도로 네. 이쪽 그런 그 천송이가 뭐 먹는 거, 입는 거, 뭐 타는 거, 모든 거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관심이 특히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베네통 자전거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자체 브랜드 비중이 한 70%, OEM 비중이 30% 정도 됩니다. 네.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캐파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캐파 부분도 계속 증가를 하고 네. 증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전거는 가벼워야 되고요. 또 네. 그리고 지금 아마 그 청소년들, 학생들이 많이 그 등하교 때도 많이 이용하는 걸 요즘에 볼 수 있고, 네. 직장인들도 많이 지금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기 자전거라든지, 그리고 자전거 헬멧도 사야 되고, 네. 또 뭐, 무릎 보호대부터 뭐 다 있어야 되겠죠. 옷도 있어야 되겠고요. 네. 그런 용부품 시장,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진출.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 사실 그 자전거가 중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출 시장이고 생산 시장인데 네. 제조 기지인데 여기서 한국 기업이 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이제 우리나라 그런 그 자전거 브랜드로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전망과 뭐 지금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릴게요. 2분기 실적이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유는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자전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층, 그래도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어제도 일요일인데 저도 이렇게 일요일 날 이렇게 밖에 동네에서 많이 운동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운동 많이 하고 그래서 2분기 실적 상당히 늘어날 것 같고 올해 예상은 718억 원, 영업이익이 특히 한 2배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68억 원 정도에서 PR이 13배인데요. 말씀하신 삼천리 대비해서는 PR이 지금 절반 조금 넘는 수준, 굉장히 뭐 저평가되어 있는. 낮은 밸류에이션이 네.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화일약품과 알톤 스포츠 AS까지 해주셨는데요. 네, 앞으로도 좋은 수익률 기대해 보면서 다음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고만장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해외 투자 알아보는 글로벌 인베스터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